자,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TV조선 정치부 배성규 부장과 함께 지금 정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비상시국회의가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 탄핵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예,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취했던 입장은요. 당론으로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론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번 그 국가 원로이신 전직 국회의장, 여야가 다 포함되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이 이 전국 혼란의 그 방지를 막고 또 국정 운영을 빨리 수습해 나가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치 일정하고 대선 일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좋은 길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도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한 끝에 4월 퇴진 또 6월 대선이라는 이런 것을 저희 당론으로 확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시국회의에서 오늘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도 조금 상황이 좀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비박 쪽에서는 이 탄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정말 그 진지하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국 혼란 상황을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또 말없이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상황에서 그게 합의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아니 비상시국에서 조건을 걸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이거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저희 새누리당이 내린 당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그 4월 퇴진, 그 6월 대선이라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야당이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박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9월에 소추안이 가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그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그 우리 새누리당도 그 촛불 민심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전국 혼란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그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차분하게 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또 한 번 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또 우리 새누리당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노력을 또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성규 부장 지금 보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의지가 꺾인 겁니까? 상황을 봐서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오늘 회의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그래도 청와대 얘기 다 들어보고 협상 상황 보고하자는 거였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협상에서 합의 안 되면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그냥 탄핵 가자 이런 거였는데 유승민 의원이 더 셌죠. 그런데 오늘 이견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견인지 모르지만 아마 양쪽의 이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결론은 결국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간다. 청와대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글로 모아졌다는 건데 결국 김무성 전 대표의 뜻이 꺾였다. 왜? 촛불의 민심이 그만큼 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더 이상 여기서 좌고우면하다가 우리가 가운데 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박들이 한쪽으로 몰려가 버린 거죠. 결국 표가 되는 곳으로 의리보단 표가 되는 곳으로 몰려간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놔야 되는지가 지금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반응은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곤혹스럽다. 왜냐면 반응 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청와대도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번 주에
돌아온 주에 뭔가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뭔가 조금의 여론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비박이 이렇게 빡 선을 그어버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안 하면요. 탄핵당하고 나면 아예 말할 기회가 없어져요. 아예 무슨 해명할 길도 없고 그냥 청와대 관제 유폐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한 번은 간담회든 어떤 형식이든 밝힐 거고 거기서 나의 억울함도 밝히면서 동시에 4월이든 3월이든 무조건 퇴진하겠다. 그런데 왜 날 탄핵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비박들 그리고 중도파 의원들에 대한 뭔가 설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을 했던 황영철 의원을 좀 전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예, 황영철입니다. 예. 지금 대표 실무자 연석회의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총회까지 연달아 가졌는데 일단 결론을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저희들은 당에서 정한 4월 30일 6월 조기 퇴진이 원칙을 가지고 여야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촉구하고 있고 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안으로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탄핵 표결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분명히 탄핵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할 거다. 이런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원래 당론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밝히고 대선 로드맵이 좀 있고 그걸 정해주면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입장을 밝혀도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4월 조기 퇴진과 6월 대선 일정을 여야 합의의 조건으로 당론으로 위임해 준 거고요. 정지석 원내대표에게. 이 조건을 가지고 여야가 충실하게 합의를 도출해내라라는 위임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야의 이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 조건 없는 탄핵 표결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님들은 처음서부터도 이제 탄핵 불가론을 외치다가 이제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기 퇴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또 우리 건강한 보수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준엄한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 탄핵 표결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좌고우면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지켜보고 나름대로 우리 비상시국회의에 이런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 또 국민적 요구에 답하려는 그런 저희들의 고뇌에 찬 행동에 지지를 보냈던 많은 분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을 해도 비박계에서 면담 안 합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이제 이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가 이 비주류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 내지 또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요구온 바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과 저희가 면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이제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 의원, 지금 얘기를 황영철 의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내용인즉슨 비박은 탄핵으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협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 뭐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다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9일에 탄핵으로 가는 거고 가결시킨 쪽으로 가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부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임기를 줄이는 것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또 그런 토대 위에서 4월 퇴진하고 6월에 대선 치르는 것이 어차피 탄핵을 해더라도 4월에 그 스케줄이요. 4월쯤에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즉각하야 할 경우에는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혼란한 전국 상황과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나름대로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아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또 정말 9일 전에라도 그 분명하게 또 뭐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일정한 입장을 좀 밝히실 것 같고 그런 입장 발표가 그 여야 간에 좀 같이 그 공통적인 분모를 좀 이끌어내서 빨리 그 전국 혼란의 수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정치권이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 의원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차피 모든 게 이루어져서 할 수 없이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표결로 갔다. 이럴 경우에 원 의원님은 표결에 찬반에 관계없이 참여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당론으로 우리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 지금 당론을 저는 그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무슨 뜻인가요? 표결을 참여는 하지만 반대표 던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참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저희 당론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퇴진 6월 그건 일단 정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도 이제 같이 정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배 부장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탄핵 이후에 갈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이 가결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숫자를 따지면 지금 뭐 비상시국위 쪽에서는 최소 29명이 오늘 모였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5명이 탄핵하기로 했다라고 만장일치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숫자는 얼추 되는데 또 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만일 탄핵 가결이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아마도 새누리당은 같은 지붕 아래 두 탄핵파와 반대파가 같이 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미 지지층도 달라져 버렸고요. 생각도 달라졌으니까 아마도 양쪽 중에 어디로 갈지 의원들이 강요받을 상황이 올 거고 아마 그러면 거의 분당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중진이시니까 뭔가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또 범보수가 균열될 수도 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서 저를 포함한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아주 뭐 굉장하죠. 그게 달아있죠. 그런 와중 속에서 그래도 국정 운영을 책임진 우리 새누리당이 또 이 주류 비주류 나눠서 이 싸우는 모습, 쪼개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불만이 많이 계시고, 이 빨리 잘 이렇게 좀 범부소의 그 걱정을 단합을 원하시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그 새누리당이 그래도 쪼개지지 않고 잘 추스려서 당의 위기도 극복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내년 대선에 잘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탄핵과 관계없이 또 다르게 추진했던 것이 이제
그 중진 6인 모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류 비주류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것보다도 주류 비주류에서 그래도 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6인이 모여서 우리 새누리당이 쪼개지지 않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 모색하는 방안의 첫 번째가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어차피 이 당대표께서 이제 그만두시는 시점에 비대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단순히 뭐 혁신과 또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을 완전히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시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대위원장을 탄핵 전에 뽑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이냐 아니냐를 확 갈리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뽑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그 논의를 쭉 진행해 왔어요. 5-5차례 저희가 회동을 가졌는데 내일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이제 6명이 모여서 지금 4분으로 저희가 이제 후보를 좀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 분을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하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지금 4분이요. 전직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김영호 의장님, 박가한영 의장님, 정의아 의장님, 그다음에 전직 의원으로 조순영 전 의원님 4분이 우리 6인 중진 모임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그 중에 유력한 분은 없습니까? 아까 한 분 얘기하셔서 뭐 유력한 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 좀 드리기가 곤란한 곳이 내일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기로 해서 양해 좀 해주시면. 6분이 투표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원 의원님, 저 미국에 이제 트럼프나 뭐 인수위를 만나서 미국에 가셔서 저 뭐 북핵 문제도 논의하고 뭐 예정이 있는데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건가요? 저희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은 사실 한 달 전에 이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탄핵 정부가 맞았는데 저희들이 9일 날 새벽에 5시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뭐 본회의 참석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고요. 저희가 최순실 사태는 최순실 사태고 대한민국의 그 안보 문제라든가 한미 관계는 또 계속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그 위협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돼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서 저희 방미 특사단에서는 이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또 한미 FTA 이런 국익과 관련된 입장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은 이번에 방문해서 저희들 입장, 코리아 퍼스트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잘 전달해서 한미 관계가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저도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가시면 반기문 총장 혹시 만나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 출범을 하는 인수위 고문이라든가 거기 인수위 임원들 또 그 미 의회 지도자들 이런 이제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서요. 방기문 총장님은 지금 만날 스케줄이 없습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좀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유철 의원,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